자,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희시에 의해 제2차 정례회 예산계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개헌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핵심 경제국 소감부터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4페이지 보면 국외 여비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봤는데요. 14년도에 6개 업체가 청구했었고 15년도에 13개 업체, 16년도에 17개 업체, 해년마다 참고 업체 수는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수출 기대액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뭐 말 그대로 기대가 되는 예상 추산액일 것 같고 그죠? 예. 이제는 지금 국외 여비로 해서 두바이, 중국, 미국 이래가지고 총 3,300만 원이네요. 3명씩 해서 각각. 이게 꼭 3명씩 가야 될까요? 뭐 그렇게 참고업체가 저는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2명 정도 가시는 건 2명 정도 가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3명을 잡아놓은 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네. 그쪽에서도 해외에 나가서 해외 우리 동향이랄까 이런 거를 알고 그럼 우리 이 의료기기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중소기업에서 또 지원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뭐 네. 조선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한 명 정도 같이 가서 보고 좀 배우라고 이렇게 해놓은 그런 추진에 그러면 의생면센터에 2명 정도 하고 2명 정도 하고 저기 비즈니스 센터도 1명 정도 같이 예,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예. 거라면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자산 취득비에 노후 연구장비 교체 예. 2대 예. 자료 보내주셨는데 예. 2대 구매할 자료 보내주셨는데 이게 한 대는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뭐 마이크로웨이브 예. 에이스 디제이션 요거는 최근 3년간 장비 유지 보수 내역 보니까 14년도에 보드 교체한다고 55만 원 들은 게 전부거든요. 예. 그 이후에 15년도, 16년도에는 뭐 보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 노후화로 인한 장비 교체라고 해서 예, 그 그게 소재 분석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교체를 하려는 게 소재 분석 장비 한 대하고 의료용 기판 제작 부속 장비 한 대하고 2대로 지금 매입을 하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예산. 제가 2대 있는데 한 대를 먼저 여쭙는 거거든요. 예. 마이크로웨이브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마이크로웨이브 설명 나오셔서 한번 해보시죠. 예. 이 장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55만 원 들여서 수리한 것 외에는 15년도, 16년도에는 수리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사용을 안 해서 노후화가 돼서 다시 교체를 하시는 건지. 예, 장비가 2008년도에 도입된 장비로 내구 연한이 지금 5년 이상 된 장비고 네. 그동안 이제 수요도 조금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요도 좀 없었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사용할 때 이제 수리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왜 안 했냐고 하시는데 네. 이제 계속 이제 자꾸 고장이 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사용하는 업체 수도 줄고 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수리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차라리 요거를 새 장비로 교체를 해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네.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라든가 이렇게 기업 지원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이렇게 교체 목록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거 언제 구입하신 거라고 했죠? 2008년도입니다. 8년도면 네. 8년 정도 됐다 그죠? 네. 그 지난 2년간 뭐 수리한 내역이 없다 보니까 그럼 그 정도로 이렇게 활용성이 좀 많이 떨어졌나 보네요, 그죠? 이 장비는.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재 분석 전처리 장비로 해갖고 성분별로 분리해내는 그런 장비가 되는데 아마 네. 예. 활용도가 좀 높은 장비로 구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SMT 장비 피더 네.
SMT 뭐 네. 피더 장비인가 봐요. 네, 이게 이제 의료기기 내에 전자 기판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칩 공급 장치인 피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판에다가 전자 회로 설계를 하면 칩들을 그 회로 설계에 맞춰서 이렇게 꼽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가 되는데 그 장비 전체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네. 그 장비의 일부분을 교체하는 데 저희들이 한 2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비는 저희가 2008년도에 5,700만 원에서 들어왔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인가 그 모 방송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한번 짚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들이 되게 고가인 걸로 보여지고 또 사용하는 업체가 또 한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메디컬 관련해서 여러 업체에서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좀 구매를 앞으로 하시더라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예. 특정 업체를 위해서 구매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장비들의 그 구매는 좀 지양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네. 청소업체, 위탁업체 선정 관련해서 예, 예. 특위에서 좀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준비가 좀 되셨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그 우리 대행계약서 26조 7585에 의하면은 그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왜 안 하시느냐고 그 말씀하신 거 맞지요? 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죠, 두 가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그 폐기물관리법 14조에 의해서 벌금 300만 원 이상 넣으면은 그 계약 해지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대행계약서 26조 7585는 임의규정이고 제가 법무사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구해보니까 폐기물관리법 14조는 강행규정이고 우리 대행계약서 26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임의규정이지만 우리가 계약 대행계약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일단 3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더라도 대부분 확정이 돼야 우리가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그 전에는 만약에 계약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씨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1심 선고만 왔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약 해지는 안 되는 걸로 자문을 받았고요. 헌법 제27조 사항에 따르면은 행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해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평부의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지금 문제가 된 한 개 특정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5개 전체 업체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 어쨌든 계약서상에 계약 해지 사유가 있고 그 해지 사유 중에 지금 법원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고 행정여치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어쨌든 12월 말로 위탁 계약이 종료가 되니까 그 이후에 새로운 한 개 업체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업체까지 기회를 줄 것인가 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지금 확정되지 않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수수료 준 것을 잘못 지급한 게 없는 건가요, 그럼? 시에서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부분에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대법원 확정까지 가야 정확한 뭐가 위반됐는지 정확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무죄를 추정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약 해지를 못합니다. 시 자체에서 판단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그 위탁수수료 지급했던 게? 지금 현재?
지급했던 것도 아직까지 우리가 1심만 나왔지 최종 확정이 돼야 확실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그분이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네. 지금 시일에서는 자체 판단한 게 없네요. 우리가 1심 선고 내용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회장님, 그건 사법부에서 할 일은 제가 알겠고요. 사법부 1심 판결 났습니다. 아직 2심, 3심 남아 있고요. 그건 알겠고 시행정에서 봤을 때는 여태까지 그 업체에 위탁 수수료를 지급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냐고 묻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문제 없었어요? 지금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한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묻는 거잖아요. 네.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문제가 부분- 없었으면 제대로 지급한 거고 그죠?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우리가 있었으면 얘기 좀 들으십시오. 문제가 있었으면 잘못 지급했으면 환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묻는데 자꾸 사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지급은 잘했지만 그 업체에서 횡령을 한 거지. 우리가 지급하는 거는 정확하게 지급을 했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그죠? 여기서는 제대로 지급했는데 그쪽에서 잘못 저지른 거잖아, 그죠? 그게 행정에 잘못 없는 거네, 그죠? 근데 뭐하러 환수합니까, 그거? 그 사람들 다시 착복한 거 받아가지고 그 회사에서 다시 나눠 쓰면 되는 거죠. 그거는 행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합니까? 우리는 연간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매월 지급하면은 그 사람들 그거가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외에 더 횡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지급한 거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지급했고 관리 감독했고 그죠? 예. 근데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의원님, 제가 답변을 대신해 되겠습니까? 참 말씀해 보십시오. 예. 시가 용역을 주어서 용역 범위 내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5개 업체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에서 집행은 당당히 우리가 집행했는데 업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약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시가 예산을 집행했고 그 업체들은 운영 과정에서 횡령을 했다, 배임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횡령한 부분은 판결에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되고 이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까 취소를 해야 안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판결 나야만이 해지를 가능합니다. 취소와 해지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영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조금 견해가 좀 달리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정교체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죠. 생각을 달리 하니까. 국장님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자꾸 상위법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2심, 3심 가려면 1년에 걸릴지 2년에 걸릴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위탁 계약은 1년마다 체결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제26조 계약의 해지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업체는 확정 판결은 나진 않았지만 무리를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사실로 드러났고 그죠? 아니 판결이 안 나기 때문에 사실관계 안 나왔습니다. 대부분 가야 합니다. 제 말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답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20조 계약 해지 사유에 보면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을 취소하는 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월 말로 끝나는 계약 기간에 따라서 새로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까지 기회를 줄 것이냐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무리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업체도 입찰 기회를 주신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아니, 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형부 이렇게 고집하시니까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영결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조서 삭감이 하나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뭐 예산을 너무 잘 짜셨는가 본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 김영수 의원 질문하셨는데 더 연결해서 좀 하나 더 묻겠습니다. 58페이지에 유라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 이후에 용역 이후에 설치할 때 사업 예산을 도로공사하고 시하고 반반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롯데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뭐 시도 일정 부분 장유 IC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시도 좀 시민들도 편하겠지만 롯데도 상당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공사 50%하고 나머지 50% 부분을 시에서 분담할 것이 아니라 롯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면목상은 전체 사업비에서 50대 50으로 지금 부담되어 있는데, 네. 그 우리 시가 별도로 뭐 100%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롯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혜택 보는 게 그 LH가 옆에 그 택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네.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설계가 완전히 끝나면은, 네. 저희들이 불러서, 네. 그 사업비에 대해서 그 협정을 할 겁니다. 네. 분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될 수 있으면 우리 시가 부담 없이 그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부담할 필요는 뭐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 뭐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 그죠. 롯데 같은 경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공냉정간 도로 개선 사업에 150억 지금 다 뭐 토지 매입 비용하고 다 납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 전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추가 환원 계획에 대해서. 그런 만큼 롯데만큼 이 책임은 좀 정확히 물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하셔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뭐 계획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그 지금 롯데하고 그 지역 상생 협의체라고 하나요? 가칭 뭐 예, 구성한다고 하더만 그건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벌써? 되어가지고 지금 2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예. 시의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의원님이 우리 김종건 시의원님하고, 예. 그 다음에 도에는 그 하선영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뭐 지금 구성 단계인 줄 알았더만 지금 구성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시의회하고 논의 좀 했습니까? 예, 그거는 시의회에서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서 예. 김종건 의원을 받았습니다. 언제쯤이었습니까? 그게 참 난감하네. 그게 우리 언제쯤이지? 7월달, 한 8월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게 그럼 사실이네요, 그죠? 김종근 의원, 저는 사실 롯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시가 그 전에 사전 투입했던 650억 원에 이르는 돈 다 받아냈으면 싶은 욕심 있는 사람인데,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축구 결의안까지 본회의 통과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장유 지역에 있는 롯데고, 그죠? 근데 김종근 의원님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계셨다고 하니까 좀 솔직히 황당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아직 구성 단계인 줄 알았더만 구성까지 돼서 지금 뭐 두 번째 회의까지 진행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다시 좀 얘기를 해봐야 됐을 것 같은데 그게 8월 달쯤에 의회로 공문을 보내셨다고요?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전체 나만 몰랐나? 전체 위원들한테 회람이 안 됐나? 일단 네. 이게 제가 확인을 좀 하겠는데 그 뭐 의회 내부적인 얘기니까 의회 내부적으로 다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의 개발 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대천계곡 누리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올라오고 나서 사전에 얘기를 좀 했지만 대천계곡은 가급적이면 좀 보존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몸살 앓고 있는데 대천계곡, 장천계곡 자연 그대로 좀 보존을 해서 좀 계속 후대까지 좀 갈 수 있는 자연 상태 하천 동물 계곡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또 이렇게 사업을 또 벌이시는데 이 누리길 조성 사업은 일부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 계곡 지금 대청천 조성 사업 하면서 물놀이장
만들지 말라는 걸 굳이 만들어가지고 매번 태풍만 오면 다 메워져가지고 휩쓸려 나가는 거 해년마다 또 볶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또 계곡에다가 개울 가쪽으로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누리길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미 뭐 사업 지원비 다 확보하셔서 사업 진행하는 것이야 뭐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추진하실 때 좀 사전에 뭐 의회도 의견을 좀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할 때 의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설계를 하면은, 설계 놓으면은, 그 설명드리고 또 저희들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사업을 할 것이냐 막 발굴을 할 때 이제 담당자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사업할 건 많은데 왜 그 천혜 자연 지역을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그 외에 도시화된 그쪽으로도 사업할 거 많잖아요, 그죠? 도시 계획과하고 도시 개발과하고 상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연 녹지나 이런 용도 변경 제발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난개발 그래 산 자꾸 깎아내리고 있는데 산지나 자연 녹지나 자꾸 용도 변경해 주셔가지고 공동주택 질 수 있게끔 형도 풀어주니까 거기 전부 다 지금 공동주택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환경은 물론 도시 미관은 물론 도로 문제, 학교 문제, 삶의 질의 문제 너무나 많이 파생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뭐 아까 박민정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그런 용역 사업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대천계곡 누리길 조성 사업은 뭐 준비는 해보시되 만약에 훼손이 되고 앞으로 또 계속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면 전면 재검토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 개발비에 연구 영역비 5억 9천만 원 이게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뭐 재정비나 도시계획 결정 변경사항 등 뭐 용역하고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산지 경사도 문제도 그렇고 각 그 소규모 공단들 난개발 문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뭐 기술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이런 용역에만 다 의존하지 마시고 그죠? 용역 보고서 들어오면 시 자체적으로도 좀 검토를 해서 보존해야 될 곳과 개발해야 될 곳을 좀 최소한 자연 녹지가 좀 그대로 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는 배창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예,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이영철 의원님, 예, 한번 확실하게 질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수고 많습니다. 예. 98페이지에 보면 국내 여비에 공동주택 업무 추진비, 공동주택 관리 업무 추진비 예. 이렇게 뭐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요번에는 우리 과에 우리 그 공동주택 그 담당이 있고 공동주택 관리가 있습니다. 그 연예인 비례해가지고 그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 뭐 각 공동주택에 출장 나갔을 때 필요한 업무 추진이라는 예. 말씀이신 건 거죠?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네요. 예, 같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일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00페이지에 보면 인력 운영비에 예. 국보 광곡물 단속 야간 및 휴일 급량비 84만 원인가요? 예, 예. 요건 어떤 건가요? 요걸 원래 그 기간제 그 대가 있다가 이제 무기계획적으로 됨으로써 해가지고 급식비 그 주말에 토요일하고 주말에 그 할 때 5일 산정을 해서 그 두 사람에 대한 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국보 광곡물이라 하면 어떤 걸 단속하시는 분들인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불법 현수막, 예. 그다음 에어라이터가 그 움직이는 거, 전단지, 뭐 백보 이런 부분에 이제 지정된 게시대 말고 붙는 사항에 대한 거는 다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예전에 그 뭡니까?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예, 예. 그런 것도 다 포함되시는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고생 많이 하셨던데 그 뭐 납부는 잘 되고 있나요? 과태료?
예, 거기가 지금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은 인가는 그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거 이제 그 조합은 그 인가하기 전에 조합원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예. 우리가 그 지정재배 간호사업 제한하기 때문에 승인이 신청되면은 그 부분은 거의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예, 나쁘지 잘 하고 있네, 그죠? 예, 일부 아직 신청이 안 된 부분에 있는 거는 일부 조금 미납이 있지만은 예. 신청되는 건 다 받고 있습니다. 좀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단속이 돼서 그런가, 뭐 과태료 적극적으로 부과하니까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평일에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휴일에, 예, 예. 금요일 오후 오후에. 시간 되면 이제 붙기 시작해서,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오전에 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주말에만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 쪽에 뭐 국장님이 계시니까 뭐 말씀드렸지만 이 산지를 좀 보호했으면 좋겠고 자연 녹지를 좀 보호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역주택조합이 굉장히 많이 인허가가 좀 나면서 사실 용도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뭐 인허가가 다 났지만 너무 많이 난개발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공동주택가에서 인허가를 내시잖아요, 그죠? 뭐 예, 예. 유관 부처하고 뭐 유관 기관하고 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복잡할 거라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쨌든간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인가를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뭐 교통 영향 평가라든가 학교 문제 이런 걸 하면서 뭐 교육청이나 뭐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하시긴 하겠지만 그 의견을 뭐 그대로 다 반영하기보다는 시가 어쨌든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은 또 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유관부서에서 의견을 기관이나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좀 포괄적으로 좀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죠? 좀 문제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뭐 예를 하나 들면 이번에 곧 지금 뭐 준공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장영 내덕동에 예, 예. 서희 아파트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쪽으로 출입구가 무게 지하철도 조금 날 수 있었나? 어차피 출입구를 하나만 낼 것 같으면 과연 그 자리가 맞았었겠는가? 그죠? 너무 아쉽더라고요. 뭐 이미 어제 뭐 이정호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봤지만 참 답이 없는 골치 아프게 생긴 그 출입로를 밑으로 뺐었으면 최소한 좀 나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 아파트 하나 때문에 사거리가 조기에 개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준공과 관련해서 어제 그 교통과장님하고 다 같이 나가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을 내실 때 일단 좀 보완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쪽 업체에서 좀 시간이 있으니까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내용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우리 도로부서하고 네. 그 협의를 해서 그걸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또 하나 뭐 굳이 예를 들자라면 그 장기 관동동에 유라 현대나 예, 예. 두 개 아파트 지금 발롱새 밑에 짓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 도로 문제 이미 거기는 지금도 도로가 엉망인 곳인데 도로과에서 이번에 예산 올린 거에 보면 그 두 아파트 때문에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소 2-216호선 개설공사 보상비로 14억 5천만 원 올렸거든요. 당시에 장유 신도시는 이미 예전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도시개발이 끝난 상태인데 지금 그 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도시계획도를 다시 또 추가로 개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죠? 예, 거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자연 취락지구로 해가지고 주거지구로 저 분리가 있는 지역인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아파트가 쓰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주차 수요가 많이 증가된 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통 수요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도 과포한데 또 필요하다 보니까 그쪽에 뒤쪽으로 예, 예. 길을 하나 더 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는 이 공동주택가에서 그 공동주택 인허가를 낼 때는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이제 의견을 받아서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는 예, 예.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두 아파트를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당신들이 개설해라. 그 부분의 뒤쪽에 있는 부분은 그 사업단지에 접해 있는 부분은 사업단지에서 그 사업주체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로 치기다 보니까 그 사업부직에 빠진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저 교통이 많고 하니까 지금 도로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개설하는 거로 열애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앞에 자기들
부지 앞에만 한다고 도로가 뚫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로의 천과 끝이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앞에만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간 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뭐 부지는 인허가 다 사고 도로 비용으로 한다든가 웬만하면 그 사람들 때 그 아파트를 인허가 내줌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저는 뭐 도로과의 의견이 당시 어떻게 제출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던 그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면 시 예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그 뒤쪽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다 그 거지가 있거든요. 연결로 하고 저 자연녹지와 그 주거지역 사이에. 예. 오늘 먼저 그 유라 지구의 이제 교통량 밑에가 최적이 되면은 네. 결국은 이제 삼복적으로 올라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그걸 감안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해놨는데 이제 아파트가 미리 빨리 쓰다 보니까 급정하는 게 빨라질 뿐 상황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그건 해야 될, 뭐 시가든지 누가 하든지 해야 될 상황인데 조금 이제 그 빨리 그래서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전반적인 인허가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왜 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곡냉정관 도로 그 시간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장유원천 이화강경한 도로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소 안 되는 상태에서 또 신규로 자꾸 아파트가 휴가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철저히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인허가를 내실 때 관련 부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대검이 필요하면 좀 재검을 유관 부서나 기관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학교 문제까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것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그 협의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덕동 서해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배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월산 초등학교인가? 예,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몇 킬로입니까 거기까지? 그 버스를 실어서 나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인가를 냈더라고요. 물론 교육청에서 의견을 그걸 수용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이후에 입주하게 됐을 때 그 민원들은 관련해서 발생된 민원들은 또 씨가 떠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 좀 너무 과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후에 시에서 이런 문제가 예상된다. 도전 방법은 없겠느냐? 라고 해서 추후에 입주가 됐을 때 시가 떠안아야 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서 공동주택 인허가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전영기 의원님. 과장님 하여튼 고생합니다. 예. 좀